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앞에 공개된 프로필의 주인공 박근구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박근구 세무사님을 통해 한마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주권 취득 후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든요.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국의 과세 당국에서는 과세를 할 때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마다 과세하는 범위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세법상으로도 한국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세법상 거주자 규정에 차이가 있어서 이와 같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각각은 자국의 거주자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데 따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국가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의 국가에서 거주자로 과세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할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항구적인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가지고 구별이 안 될 때는 두 번째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더 있는지 이것도 불분명할 때는 일상적인 거소, 네 번째는 국민, 결국 국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양 과세 당국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서 어느 일방의 국가의 거주자가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자세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다음 질문 드리면 2018년 이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외 전출세가 해당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인가요, 국외 전출세는? 일단은 그 국외 전출세 도입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조세조약에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권의 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의 평가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출국일로부터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이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과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출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은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 코넥스 주식으로 나뉘고 비상장 주식은 벤처기업과 기타 기업으로 나눕니다. 지분율은 코스피 경우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일 경우 요건이 해당되고 시가총액은 공이 10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4%, 기타도 4%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총액은 벤처기업은 40억 원 이상, 기타는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요건에 충족됩니다. 과세 대상 주식은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보유한 상장 및 비상장 주식, 그 외 출자 지분, 신주 인수권,
증권, 애탁증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출국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한 금액에서 기본국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그 외에 국외저출자가 국내 주식을 저출세 납부 당시 평가한 금액보다 낮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낮게 양도한 차익 금액만큼 세액을 공개해주는 조정세액 공제 제도하고 동주식을 양도하면서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국외 전출세에 대한 질문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어지는 그게 국외 전출세가 있나요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가 물어보는 거 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좀 아시는 분들이 어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미국 영주권자인 신분을 5년 이에 만약에 포기한다면 국외 전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예, 이런 5년이라는 어떤 기준을 물어보셨던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5년이라는 기준, 미국 영주권 5년 아마 우리 조세 시효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5년 과세권을 기무사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시효 제도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자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다시 입국해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국내 거주자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그 국외 전출세 납부했던 세액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납부 유예를 신청한 분의 경우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 조건으로 영주권을 포기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이제 영주권을 가지신 분도 국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 외교부에다가 재입국 신고를 하고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경우 설사 미국의 영주권을 반납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적법에 지금 6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국외전출세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이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답변 주셨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한국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그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전 가족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나 보유 요건이 2년이 있는데 그러한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주자하고 다른 경우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는 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세율이 좀 다른 거, 이 부분은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이제 드리면,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세에 대한 과세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어떻게 답변할까요? 한국의 상속세 세제는 피상속인, 다시 말해서 사망하신 분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 개시 현재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지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또 상속인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상속세 하면 또 바로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미국 영주권자라 해도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증여세법에서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 뭐 직계존비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렇지만 비거주자인 경우는 이런 증여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상속세랑 증여세에 대한 그 기준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은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좀 알고 그런 부분을 일단 알고 그렇지만 한국에 재산이 있고 한국에 거주를 두었을 경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계획 때문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뭐 다 가지고 미국을 가버린다면 이런 거에 적용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순환 거주 하신다든지 물건은 아니면 이제 부동산은 여기 있었을 때 이런 기준들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이 자주 있었던 질문이고요. 우리 박근구 세무사님이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무척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 입사를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한국의 세법에 대한 질문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외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한국 세무 최고 경력자이십니다. 우리 박근구 세무사님이 지금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력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장 경력 한국 세무의 최고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런 분을 모셔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저희한테는 너무 다행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우리 한마음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박근구 세무사님은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면 또 개별 상담도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 명함을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 한마음 방문하시면 명함 요청하시면 드려서 또 우리 고객님이 박근구 세무사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게 된다면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우리 고객님들 찾아보도록 하고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저희랑 첫 촬영인데 고생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면서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박근구 세무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